이놈들은 지금 탈북민 전체를 통칭하는 그렇죠. 말이에요. 오빠, 예? 갑자기 왜요? 저 어린 아이니까요. 아, 어린아이라 하기엔 좀 너무 많이 커서. 안녕하세요, 유튜버 정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 방송은 정미영입니다. 저는 데일리 NK 강유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얘기를 강미진 기자님과 하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오늘 시간에 네. 탈북민 관련 기사들에 달리는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국민 거의 70% 이상 범죄 저지르고 내려온 사람이다. 탈북 심사할 때 범죄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묻지 마라, 받아주지 마라. 여기 야.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의 70% 이상이 범죄자라고요? 미영 씨랑 저랑 속할 수 다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 야, 이 네. 근데 설마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는 믿음 나가고 70%라는 게 10명 중 7명 이렇단 말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놈들 다 돌려보내라. 아, 이놈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이놈들은 지금 탈북민 전체를 통칭하는 그렇죠. 말일까요? 일부러 탈북민 이미지 손상시키려고 보낸 뿌락지 아니냐. 야, 이것도. 북한에 아직도 그런 공작에 놀아나는 그렇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너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거든요. 네. 너무 한탕하고 월북하는 북한 외국인의 코로나 공짜 치료받으러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제 구호짓은 다네. 북한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또 있군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또 처음 네. 들어보는 표현이 저도 처음 북한 들어봅니다. 외국인. 네. 너무 속상하네요. 그럼. 외국인을 붙이네. 저는 좀 속상한 게 왜 탈북민 관련 어떠한 이슈가 터지면 전체적인 3만 몇천 명에 대한 탈북민을 한 우리에 몰아넣고 싸잡아서 통으로 이렇게 까는가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속상해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단편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악플을 제가 쓴 게 아니지만 뭔가 속이 쓰리고 네. 뭔가 저도 잘못한 듯한 이런. 내가 잘했던 못했던 사람이란 건 다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탈북민 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탈북민 사회를 음. 한 곳에 몰아넣고 하는 거는 진짜 상처네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은요, 탈북민들 중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죠. 어떤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도 속에, 한국 네. 사회에서 얼마나 큰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구성원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댓글들이 악플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각 댓글별로 딱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면 어떨까요? 너무 각 댓글. 좋아요. 네. 네. 70%가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거기서 고군분투하다가 온 사람들인 거지 어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다가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탈북민 분들이 이제 3만 3천여 분이 지금 계신데, 대한민국에 와 계시죠. 예. 네, 근데 그중에 70%면은 거의 한 2만 1,000분 가까이가 이제 범죄라는 얘기인데.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탈북 있잖아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 정말 다양해요. 너무 네.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공감 0%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가슴 허비는 악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선플도 있고, 우리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탈북민이다. 가까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외아들과 사시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통 뚜껑까지 반짝반짝 닦아 놓으심. 여름에도 날파리가 안 낌. 얼마나 따뜻해요. 이거야말로 팩트네요. 네. 또 있나요? 무하나재단 영상들을 보니까 마음 따뜻하게 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아.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수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겪어야 할 갈등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참 이분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저희 탈북민들의 역할이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댓글의 순기능이 음. 딱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탈북민을 이해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저희도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그렇죠. 것 같고. 저도 생각하는 게 네. 탈북민 분들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린아이가 뭐 잘못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아무라거나 잘못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 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해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자유를 찾아온 우리 같은 가족인데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대철 오빠, 네? 갑자기 왜요? 저 어린 아이니까요. 아 어린아이라 하기엔 좀 너무 많이 커서 대처 씨 이야기에서 네. 제가 잠깐 딸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애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탈북민으로서는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국가적인 지원이 좀 있다 보니까 애가 장학금도 좀 받고 배려를 받으니까 애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애가 어느 순간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안 된다. 애기로 말하면 3살이다. 그래서 조금은 예쁘게 좀 봐달라. 나도 언젠가는 받은 걸 돌려주면서 살고 싶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그 말 한마디에 학급이 공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친구들과의 그 따뜻함, 그래서 지금은 후배 탈북민들이 엄청 많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란 거는 그때 당시 만약 경우에 배제를 했다면, 배척하고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어린아이에게 보내준 따뜻한 눈빛, 그냥 따뜻한 말, 이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된 거죠. 맞아요. 서로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돈이 드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사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탈북민은 세금만 축낸다 이겁니다. 세금을 쓰는 거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아파트,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같은 거 지원받는 거. 하지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탈북민들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탈북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정착해 살면서 또 탈북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 탈북민이 낸 세금을 또 한국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탈북민의 역할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남북 교류가 많아지고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을 때 탈북민들이 이래서 필요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더 장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탈북민은 간첩이다. 속상해요. 너무 이게- 속상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민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국가기관에 탈북민이 한국에 딱 정착을 하면 조사기관에 먼저 구조문에서 들어가잖아요. 그 조사기관은 전문인들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사회에 대한 그 간첩이다 이거는 얼토당토하지 않네 맞습니다고. 맞아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탈북민에 대해서 악플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저는 또 탈북민 당사자여가지고 이거를 악플을 모아서 들으니까 약간 좀 충격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해주고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탈북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응원의 글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쓴 약이
몸에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좀 들을 때는 뭔가 기분 정말 나쁘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렇긴 하지만 또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악플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남한분들이 이제 탈북민 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뭔가 나무라기보다는 쓴소리하기보다는 감싸주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영 씨가 몇 년 되셨죠? 저 10년 좀 더 됐습니다. 10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좀 크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우리가 서로 다독여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챙겨가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실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각지지 말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또 탈북민들은 그냥 받는 데만 익숙해 있지 말고 나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분발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뭐 히터 틀었나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